참고적으로 이 이혼한 여자가 상간녀인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혼한 여자가 상간녀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혼을 했어. 근데 혼자 살아. 아이가 없이 혼자 살아. 그거는 미혼 여자에 준해서 다루면 돼요. 놀랍게도 미혼 여자에 준해서 다루면 됩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여자야. 그럼 뭐만 하면 돼, 그 여자? 결혼하면 달라져요. 결혼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혼한 여자에게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혼자 사는 여자가 있고, 하나는 아이와 함께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그죠? 혼자 사는 여자는 미혼 상간녀에 준해서 다루면 돼요. 미혼 상간녀에 준해서 다루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함께 사는 여자인 경우에는 약간 틀려요. 기혼 여자도 아니면서 미혼도 아니에요. 기혼도 아니고 미혼도 아니. 그러면서 치료도 안 되는 아주 애매한 현상이 들어가요.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혼한 여자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아이에게 행복을 줍니다. 아이에게 주는 행복, 모성이죠. 또 하나는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것, 관심이라고 했죠. 남자의 사랑과 아이에 관련되는 게 되는데, 자, 이 놀랍게는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상충이래요. 하나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남자가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혼했잖아.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 그 이전에는 같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여기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이혼한 여자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아이의 남자에게 사랑을 받던가 아이의 그리고 아이는 관심 없어. 아이의. 그래서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자애를 끊어내고 아이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딱 둘로만 갑니다. 둘로. 여러분들 주변에 이혼한 여자들을 곰곰이 남자하고는 틀려요. 이혼한 여자들을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남자가 아예 안 만나고 아이에게만 올인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아이에게만 어떤 사람은 아이에게 별로 관심도 주지 않으면서 진짜 남자 많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한 여자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바로 외도가 상간녀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간녀들이 이혼한 여자이면서 이혼한 여자가 상간녀인 경우에는 이후에는 왕년하고 아이한테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관심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현상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상간녀가 됐는데 상간녀야. 근데 아이한테 엄청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의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요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여기에 있는 여자들이 상간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아이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관심은 없는데 내가 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랑 함께 살고 있잖아요. 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성에 관련된 얘기가 그래서 자기 쪽팔리잖아. 창피하잖아. 부끄럽고 그 다음에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아이한테 절대 너를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보호하려고 들어요. 놀랍게도. 이해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처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좋게 들어갔는데 아이에게 별 관심이 없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고 나면은 이 상간녀들이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남자는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는 안 버려요. 평상시에 관심 없다가. 왜?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남자에게 하나도 관심 없다가 아이에게 엄청나게 쏟는 사람이 있어요. 요런 여자가 만약에 남자가 하나가 띵 나타나가지고 띵 하고 집어넣어서 여기 됐어. 그러면 남자에게 관심이 전환이 되잖아요. 전환이 될 때 아이에게 알려지는 건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합니다. 괜찮아요. 자기가 아이 이해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예를 들어 상간남이 아니지. 아이한테 그 남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 남자 이렇게 결혼을 했고 애를 이해시켜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요로 넘어가서 이제 한두 번 이제 남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대체적으로 이혼한 여자들이 요거에 있을 때가 위험해요. 요거에 있을 때 들어가게 되면 아이를 조목조목한 이 아이의 트라우마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말은 못해요. 왜? 함께 살고 있으니까.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남자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아이는 엇나가요. 여자아이는 상처가 굉장히 커요.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상처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는 뛰쳐나가요. 그리고 참는 아이들도 있어요. 범생이들은 꽉 참아요. 나중에 이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근데 엄마는 어쨌든 살으려 그러면은 함께 살으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엄마는 그걸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간녀가 돼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진짜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 상대를 해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가는 거는 틀려요. 상대가 유부남이 되고 마음을 건다면 이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이 남자를 계속 소개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뭐 하고 그럽니다. 이게 외도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 외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겪어본 거야, 세상 풍파를. 세상 풍파 좀 겪으면 여기로 가요. 여기로. 그러면 이 남자를 끊어내더라도 이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들어요. 자, 그러면 상간녀들의 반응을 한번 봐봐요. 이혼한 여자인데, 이혼한 여자가 상간녀야. 상간녀가 이혼한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팍 공격해서 네 자식들 막 하고 그러니까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진짜 막 공격하려고 그러면 뭐 광분하고 난리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 것도 없이 경험 많아서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였든 내 아이 보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딱 알았다. 쫓아와가지고 무릎을 빌어요. 내 아이들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무릎을 빕니다. 이렇게. 왜? 네 남편 잘라내면 되거든.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이 관계일 때 이 남자에 관련되는 부분을 사전에 이미 다 이해를 시켰다니까? 이해를.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혼한 여자가 상간녀일 때 작용하는 심리예요. 굉장히 무서운 심리가 작용해요. 이혼한 여자는 그래서 이 아이가 같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남자는 중요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올인되고 아이와는 관계없이 모성애가 진짜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니 그래도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혼했어. 이 이혼한 여자가 상간녀가 되기 전에 만약에 남편 외도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남편이 외도를 했어. 외도를 해서 분노를 하고 상처가 되고 치료가 안 된 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했어. 그러고 나면 요 둘 중에 하나로 가죠. 그죠? 둘 중에 하나로. 여기서 만약에 남자 만나면 어떤 남자를 만날 것 같아요? 총각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상처 누가 치료해줄 건데. 놀랍게도 총각을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치료가 안 된 채 이혼이 되게 되면은 이후 여러 만나고 상간녀가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분노로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상처로 고통받고 아파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꽃뱀 얘기라든가 흡혈기녀 얘기 나올 때 나올 건데 1단계 예비 상간녀라 그래요. 예비 상간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비 상간녀가 바로 뭐냐면 예비상 아까 얘기했던 미혼일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미혼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상처가 많은 아이는 예비 상간녀예요. 또 결혼한 여자라면 여러분들처럼 결혼한 여자라면 지금 이제 막 이런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게 많을 때 언제입니까? 아이고 남편에도만큼 트라우마 최고조는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예비 상간녀인 거야. 기분 나빠하지만. 근데 이혼한 여자는 그 이혼 그 자체가 예비 상간녀야.
여기든 여기든 남자 자리가 비어있거든. 그래서 남자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한 여자가 제일 쉬워. 책임 안 져도 되고 버리기도 딱 좋고. 왜? 의도 터질 놈이 없잖아.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남자들은 이 사람이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일단은 관심이 한꺼풀 쳐져. 근데 보호가 안 돼 있다? 이거는 먼저 보는 놈이 인지한 거야. 그래서 혼자 자기 발로 호랭이 속으로 아까 들어갔던 그 뭡니까? 취미활동. 그 여자가 호랭이 굴로 그냥 기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나중에 이혼해도 좋아. 자기 자신을 최소한 치료를 해서 예비상간녀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치료가 안 된 채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예비상간녀야. 그래서 이혼한 여자는 치료가 안 된 채 이혼한 여자는 예비상간녀야. 그냥 무조건. 그런데 기운인 여자는 언제 예비상간녀가 되는 거야? 남편 외도로 인해서 분노하고 상처를 치료가 안 된 상태는 예비상간녀인 거야. 그건 가서 호기심을 갖고 가서 뭘 해줘야 돼? 관심만 가졌는데 처음에 신경도 안 써. 그런데 놀랍게도 어차피 결론은 쫑나게 돼 있잖아. 결론은 쫑나게 돼 있잖아. 쫑날 때는 그 관심 가져준 놈이 생각이 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사람만 찾아가게 된다니까? 근데 거기에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그래서 예비상간녀야. 이혼한 여자는 늘 예비상간녀야. 그러면은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외도할 확률, 상간녀가 될 확률은. 자, 미혼일 때는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 그럼 확률이 떨어져요. 확률이. 왜? 요즘은 웬냐에 이 사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혼일 때는 거의 이제는 미혼일 때 예전만큼 미혼일 때 그게 없었어요. 왜?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 나들. 사는 게 힘들었거든. 요즘은 아이들 사는 게 힘들지 않아. 그렇게 많이. 그래서 거의 상간녀 잘 안 돼요. 아주 특정하지 않으면 상간녀 잘 안 돼. 누가 주로 많이 됩니까?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엄청나게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독으로만 전환시키면 바로 그냥 다 상간녀 되는 거야. 이 예비 상간녀인 거야, 다. 지금 축이 옮기고 있어요. 이혼한 여자는 우리가 남자들이 볼 때, 자, 미혼이 있어. 그 다음에 기혼. 우리 보면은 미혼이 있습니다. 기혼이 있어. 그 다음에 이혼이 있고, 사별이 있어. 네? 별거는 이혼인 것 같아요. 별거는 이혼인 것 같아요. 자, 있어. 이 중에서 남자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사람. 미혼이에요. 이혼. 이혼한 여자예요. 그 다음이 기혼이고요. 그 다음에 기혼이고. 사별은 접근이 안 돼요. 사별은 접근이 안 돼요. 이 여자는 접근을 못 해요. 남자들 관심도 없어요. 자기 정신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 빼야 돼요. 남자들이 사별한 여자들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데 그 여자가 애초에 자기가 놀아주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들어주지도 않아. 그런데 요 1번이 랭킹 1위 3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해요. 미혼은 피곤해. 그리고 언제든지 심각해질 확률이 너무 높고요. 여기는 쌤쌤이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호조차도 없잖아. 여기는 쌤쌤이라도 여기 보호조차도 안 되잖아. 스트레스 받을 짓을 왜 해? 요즘은 안 해요. 아주 기왕이면 이혼, 기왕이면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기혼. 근데 재밌는 게 이혼한 여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상처가 많다는 거죠. 표현할 게 참 많아. 부담 없이 표현할 게. 그래서 여기는 부담 없는 여자, 여기는 부담 있는 여자, 여기는 스트레스 받는 여자예요. 생각을 역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섹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남자들은 미혼이 1번이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섹스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렇게 돼요. 반응이 섹스로 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요. 왜? 미혼일수록 좋아해요. 젊을수록. 그게 왜 관계 중독의 유형에도 보면
그 반응, 상체 반응인데, 반응이 말과 행동과 표정에 관련되는 반응과, 그 다음에 성의 반응이 있거든요. 성의 반응에 빠지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형태가 어디로 바뀌냐, 성에 관련되어 있는 반응에, 옛날에는 성의 반응에 빠졌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가게 되면, 이혼한 여성이 상간녀일 경우에는, 놀랍게도, 항상 늘 예비 상간녀를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간 것뿐이야. 제일 쉬운 여자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정신 똑바로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잖아. 내가 심리가 치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놀랍게 남자들이 나가오질 못해요. 남자들이 내 옆에서 알짱거리질 못해요. 그 여자한테. 처음에는 긴 줄 알았어. 딱 가서 몇 마디 얘기 딱 하니까 뭐라 그래요. 쟤랑 같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나한테 분명히 불이익이 와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여자 안 건드려요. 굉장히 어려운 여자가 돼요. 여기서 치료가 되게 되면은, 이게 치료가 되잖아. 굉장히 부담 없이 쉬운 여자에서 치료가 딱 일어나게 되면은, 이 여자가, 만약에 치료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여자로 바뀌어요. 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제일 쉬운 여자가 되는 거야. 근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자가 돼. 어려운 여자 남자들 딱 질색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굉장히 어려운 여자잖아요. 다 알고 있어. 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뭐 얘기 나오고 미쳐 죽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안 간다니까 그러면 부담 없는 여자가 좋아. 그래서 여기는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조건 이유교환을 막론하고 무조건 상간녀의 심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상간녀의 거론교훈을 심리에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쉬운 심리가 바로 이 이혼한 여자가 상간녀 되는 심리예요. 간단해요. 상처도 상처지만 무조건 상처 예비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 뭐 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나요? 여기도 사랑이 없어요. 여기도.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외도에는 없는 이유가 각각별로 이미 다 분류가 돼요. 여자들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런 심리가 작용에 의해서 외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상간녀가 되는 거예요. 이혼한 여자가.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반드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혼하는 순간 예비상간녀예요. 예비상간녀.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이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간녀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놀랍게도 만나잖아. 누군가를 만나잖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부남인 거야. 모르고 만났더니 유부남인 거야. 왜? 그렇게 거기에만 많이 끌리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상처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의 해리 현상이 내 의식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거지만 무의식에서 계속 작용이 되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자도 성욕이 있어요. 이혼했어. 성욕이 있어. 남자 없어. 성욕이 있는 날은 예를 들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런 시기가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혼납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혼나요. 아이들 그게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근데 그게 조금 일순간 괜찮아지면 또 괜찮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이래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직은 치료되기 전까지는 이혼하지 마라 그러는 치료되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혼하는 순간 보호막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에게 보호막이 사라지면 치료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아무도 치료 안 해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치료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혼한 여자예요. 상간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재혼과는 별개예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